정말 안타깝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예, 이것이 보니까 그 몽골식 텐트고 그 텐트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냉장고라든지 급격히 연소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료는 부탄가스가 아닌 전기였는데 네. 근본적으로 가연성 물질들이 많고 몽골식 텐트가 제 생각으로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방염 처리가 안 돼서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급격 연소로 전체 그 희생이 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울산 소방본부장 출신이신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화재 났으면은 전문가 식견으로서 어느 정도 추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소방관 그 광화 소방서장이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은 1분, 뭐 네. 1분에서 한 몇 분 안에 다 불이 났다 불이 꺼졌는데, 네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염 처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그 방염 처리가 되었을 때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당분간은 막아주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에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최성기에 다다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목조 같은 것도 한 3분 내지 8분 정도면 급격 연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텐트 같이 가연성이 심한 물질 같은 경우는 뭐 1분 내외 정도만 되더라도 급격한 연소가 확대돼서 순식간에 다 화재가 확산되는 그러한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정확한 자료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또 화면으로 보면 저 천막의 높이가 뭐 7, 8m에서 한 10m 정도 돼 보이는데 네네. 방염 처리가 안 된 가연성 소재, 재질로 만든 저런 천막에서 불이 난다면 네. 목격자가 얘기한 1분 안에 불이 나고 꺼졌다라는 말이 네. 과장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1분 안에 불이 나고 꺼질 수 있을 정도로 불이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가연성 그 방염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뭐 안 해봤으니까 확답은 못하더라도 네.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가연성 물질 그리고 유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물질 안에 있는 물질만으로도 급격 연소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캠핑 운영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주변 목격자가 신고를 했잖아요. 네. 제대로 된 소방기구 또한 갖춰져 있지가 않았는데 캠핑 네. 운영자가 화재나 뭐 이런 관련된 안전교육이 없이 캠핑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관계자가 안전교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자가 네, 캠핑장 운영자가 화재와 같은 안전교육이 없이도 캠핑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마음 자세가 설마 나한테 무슨 사고가 있으랴 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 자체를 경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위기에 대처하는 위기 대처 역량이 미흡한 거죠. 예를 든다면 세월호 침몰 때도 아무리 그 선장이나 기관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구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침몰할 때는 구명복을 입고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저 바다로 뛰어 들었어야 되는 거고, 또 대구 지하철 전동차 참사도 기관사가 가만히 있으면 구해준다고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레바를 의자 밑에 있는 레바를 돌리거나 문에 있는 레바를 잡아당겨서 문을 열고 비상구를 보고 36개 이렇게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전문화 교육을 국민들이 받을 생각도 안 돼 있고 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안전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정말 듣고도 믿기가 힘든 게 예. 저렇게 7, 8m에서 10m 높이의 천막, 일가족 포함해서 6명이 숙식을 한 저 천막이 1분 만에 탔다라는 거 사실은
네. 브리핑 내용에서 목격자 진술, 그다음에 교수님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네. 듣고도 믿지 힘들 정도로 어떻게 저런 큰 천막이 1분 안에 탈 수 있을까라고 계속 의구심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인데요. 예. 궁금한 것은 예. 그럼 저렇게 불이 나면 1분 만에 완전히 탈 수밖에 없는 저런 천막들 가족들한테 숙식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는데 네. 저런 거 설치할 때 관련 규정 같은 거 없습니까? 안전 규정? 그거는 제가 아직 세세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안전 규정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다른 그 교수와 통화를 했을 때는 네. 사각지대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른 뭐 취재기자가 좀 더 정확하게 예.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션이 있고 펜션 예. 앞마당에 저런 식의 몽골형 천막, 몽골 텐트를 3동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텐트 안에, 천막 안에는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네. 마당에 있던 소화기 5대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소화기 5대 설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당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놨어야 유사시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00대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선 근본적인 문제점이었고 몽골 텐트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텐트가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화기 5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면 내부에 물량동이 같은 것을 준비해놨다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지금 뭐 1분 만에 불에 탔다라는 거는 소화기가 10대건 20대건 소화기만으로는 불을 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에 바로 소화기를 활용을 한다면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소화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한 1분 지난 다음에 소화기를 활용한다면 그 소화기는 무용지물이 되죠. 초기에 활용하는 것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소화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재가 확산된 후에는.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소화기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네. 천막 안에 있는 탁자가 됐든 이불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거기서 불이 시작됐을 때 그걸 발견하고 끌 수 있는 용도로 소화기는 충분하지만 네. 만약에 그 불이 천막, 방염 예.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천막으로 옮겨 붙었을 때는 네. 1분 만에 완전 전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는 뭐 소화기가 안에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군요. 예, 이미 화재가 확산돼서 내부에 불이 완전히 확산된 상태에서는 소화기를 활용해봐야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는 그런데, 초기 화재용입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난 시간은 지금 1시 20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어린이들은 자고 있었고 예.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성인 남성 2명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예. 자, 그러면은 불이 났다 하더라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화성 시랜드 참사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어린이들을 내부에 잠자게 해놓고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지도교사는 밖에 나가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함께 이렇게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요. 예. 저렇게 가연성 소재로 만든 천막 3동이 있었는데 네. 저런 것들을 허가를 안 받는지 또 저기 강화군 화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이산도 있고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어서 예. 펜션, 리조트, 캠핑장들이 엄청나게 난립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규제나 어떤 감시, 단속 조항이 없다면 네. 소방관 입장에서도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규정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그러한 텐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소방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캠핑장 바닥에 열선도 깔려 있고 또 냉장고와 같은 전기기구들도 있었고요. 또 텐트 예. 안에 또 지붕이 위치한 텐트인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저희가 단순히 캠핑장이나 야영장 화재가 아니라 이건 건축물 화재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텐트 자체를 뭐 건축물 화재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자, 지금 들리는 얘기, 지금 취재 현장에 이제 저희 기자들이 여러 가지 뭐 취재를 하고 있고 또 목격자, 부상자들도 만나고 있는데 예. 지금 얘기로는 앞서 7시 반 소방서 브리핑 때는 소화기 5대, 마당에 있던 소화기 5대를 이용을 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목격자나 주변인 진술 내용을 취재 기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예. 현장에 있던 소화기가 작동이 안 돼서 아, 예.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서 불을 끄려고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단속 피하기 위해서 소화기 대충 갖다 놨지만 사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예.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경황이 없는데 소화기 작동법을 제대로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추가식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될 소화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종사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못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경찰과 소방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아니면은 고장이 난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하면 그 결과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추정하기에는 정확한 사실을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어쨌든 우리 YTN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예. 어린이들이 물을 받고 부상을 당한 박모 씨가 물을 뿌려서 불을 끄려고 했고 예. 주변에 있던 주민 4명 그리고 예. 캠핑장 관리인이 함께 불을 끄려고 했다라고 예. 하는데 예. 자, 이 텐트가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일 정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텐트 밖으로 불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앞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출입문 안쪽, 그러니까 예. 텐트 아니겠죠. 예. 왼쪽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목격자들은 처음에 불이 난 걸 몰랐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예. 안에서부터 타다가 갑자기 밖으로 확 번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안에 있는 물질들도 가연성 물질이었고 텐트 자체도 아마 방염 처리가 미흡해서 급격 확산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방염 처리가 됐다면 뭐 1분 만에 다 불이 났다 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좀 이제 지연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방염 처리가 되면. 예. 그러니까 뭐 방염 처리가 안 됐다라고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의심이 가는 거지. 그걸 뭐 제가 확증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그 화재에서 가장 예. 큰 문제점, 이게 좀 아쉬웠다. 이런 거를 고쳤으면, 진작에 고쳤으면 막을 수 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커다란 재난 하나를 막으려면 1대 29대 300 법칙 해가지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여 번의 경미한 사고가 날 뻔한 그러한 징조가 있었을 때 그 징조가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민이나 국가에서 그러한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적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안전처 발족을 한 것은 잘했지만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형 참사라는 것이 예.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담은 경미한 사고가 29번이라고 날 뻔한 것들이 300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에서 교훈을 캐치하고 그런 것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렇죠. 대형 참사는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막을 그런 수 있는 것들을 거죠. 우리가 소홀히하고 경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점이 이 대형 참사를 한 번에 터진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뭐 지금 화재나 뭐 저 붕괴나 모든 걸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해 보면 전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조를
사전에 예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게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국민안전처도 똑같습니다, 발족이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됐던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안전대책, 안전훈련, 소방훈련 제대로 하고 있다,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를 법제화해서 의무화시키라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죠. 예. 지난해 11월 달에 예. 담양 펜션 화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샌드위치 판넬에서 불이 나갔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피해자들은 다 젊은 대학생들이었죠. 예. 그때 이후로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나아진 것이 있는지. 저는 그거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 후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샌드위치 팬들이 가장 많은 도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라든지 시den도 화재 참사라든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가 났을 때나 붕괴가 있었을 때나 배가 침몰할 때나 이럴 때에 국민들의 위기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무교육, 그거를 법제화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필요한 규제는 암덩어리일 수 있겠지만 예. 안전,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죠.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중에 안전 규제는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규제인 안전 규제는 오히려 보다 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